네, 두 번째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즉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박스는 객체를 표현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메시지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박스 안에는 앞에는 객체명이 나오고 객체명 뒤에 점점이 찍히고 클래스명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박스 안에 생명선이 있고 생명선 안에 요청 메시지가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게 되면 사용자 액체, 지금 사용자 액체가 없는데 사용자 액체는 유즈 케이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 실선을 해서 어떤 요청을 가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유즈 케이스 명세서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요. 앞서 도출한 식별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한 유즈 케이스 명세서를 갱신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연관된 각각의 모듈 또는 클래스의 상호작용을 상세하게 개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세한 유즈 케이스 명세서를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객체가 요청 메시지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요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때 혹 부족한 클래스가 있으면 추가하고 필요 없는 클래스가 있으면 삭제하면서 다시 클래스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즈 케이스와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관계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유즈 케이스를 실현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즈 케이스와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스템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즈 케이스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전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각 유즈 케이스별로 작성을 하고 유즈 케이스에서 필요한 객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객체 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즈 케이스의 기능이 실현됩니다. 또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과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즉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객체의 오퍼레이션과 속성을 상세하게 정의하고요.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정의 과정을 만들고 나면 객체들이 가져야 되는 오퍼레이션과 속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다른 객체가 수리하는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객체의 책임은 메시지로 전달받은 것을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객체의 속성도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액터가 나올 수 있고요. 객체는 사각박스로 메시지는 화살표로 가끔은 회귀 메시지가 나와서 내 안에서의 자체 처리하는 작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어를 하다 보면 제어 블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어 블록인 루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블록으로 감싸줌으로써 어떤 내용을 좀 축약하는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안에 이렇게 생명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각 박스가 생명선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파트를 우리는 활성화 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파트는 약간의 내용들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출 메시지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답선은 표시기를 하지 않거나 표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수신 X로부터 답신 메시지 요청한 경우에 리턴 값이 있는 경우죠. 답신 메시지의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생략하거나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거 외에도 송신 객체가 수신 객체를 기다려줄 경우에는 동기 메시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동기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소드 호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동기 메시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비동기 메시지를 쓸 때도 있어서 이렇게 끝에 화살표 모양을 서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을 수직 방향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객체의 배열을 나타내고 시간은 가적 윗부분에서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부분에서 이렇게 머리가 달린 실선은 객체의 생명선 사이를 연결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선은 지금 이건 제가 이미 설명했고요. 객체는 자기 자신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예제를 한번 샘플을 보여줬는데요. 이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드로우 IO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까 부분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이 있고요. 여기 new 파일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테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파일의 내용은 그냥 벡터 이미지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디스패치, 콜백, 리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중에서 좀 쉬운 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UML이 여기 있고요. UML에 보게 되면 실선, 지금 액터 라이프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한번 표현을 해주고요. 요거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샘플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우고, 그래서 액터가 지금 나와서요. 네, 액터에는 플레이어라고 써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플레이어라고 써주고 이 플레이어라는 부분은 아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코어를 삼각형으로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라이프 라인이 있었고요.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스코어는 이게 보게 되면 바운더리, 엔터티, 컨트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스코어라는 것은 아마 정보겠죠. 그래서 정보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하고요. 정보를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메시지를 가는 거는 디스패치가 있고 디스패치, return, name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found message 1, found message 2 메시지니까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가고요. 여기다가 view score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스코어 내에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셀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한번 보게 되면 셀프 콜이 있죠? 그래서 셀프 콜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콜을 해서요. 여기 형태는 이렇게 해놓고 display score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 파트는 이제 뭐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선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